우리가 차트를 보면 POI라 그래가지고 관심 지점에서 내가 매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상승 추세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POI를 찾아가지고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맨 위쪽에 있는 POI가 어딘지 찾아서 보통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군데 자리에 어떤 뭐 POI가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고 0.5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제가 항상 매도를 치려면 0.5 위에서 매도를 쳐라. 뭐 매수를 하려면은 0.5 아래에서 해라. 그것도 좋긴 한데, 여러분 뭐 0.5 아래에도 여러 단계의 어떤 그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거를 한번 써보세요. 마지막 거. 마지막 게 안 나오면 그 다음 거 이런 식으로 올려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여기가 하락 추세긴 하지만 비트코인 4시간 차트입니다.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마지막 POI는 여기가 될 수 있겠죠. 예, 상승이라고 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꼬리 저점까지 내가 POI로 잡아놓죠. 근데 내려오지 않았죠. 그 다음에 POI 보이는 데가 어딘가요? 여기죠. 예, 여기 음봉. 그러면 유동성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유동성. 그러면 얘가 올라가서 이쪽에 아래쪽에 롱을 타려고 했던 그 개미들 물량이 있겠죠. 그럼 얘를 털고 나서 차트로 올렸잖아요. 이때 롱을 잡아보는 거예요. 잡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써먹었죠. 예, 그 다음에 내가 POI 찾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매매를 하는데 오지 않았죠. 그럼 여기는 이제 매매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매매 금지. 그래서 마지막 오더 블럭이나 서플라이 디맨드 이런 걸 찾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여기 큰 상승이 나왔죠. 그럼 얘는 어디다 표시를 해야겠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 지점에 오면 반응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4시간 차트에서 상방이라고 했는데 프랙탈 구조를 보면 여기서 하방으로 바뀌었죠. 하방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끝단에 있는 오더 블럭 서플라이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얘 여기 올라왔을 때 부딪히죠. 그러면 피보나치를 우리가 이렇게 그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0.5 위에 있고 0.618 종가 마감을 봤더니 양봉이 0.618 위를 더 올라치지 못하고 거기서 저항을 받았구나 하면 이제 작은 차트 들어가가지고 숏을 매도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있고 뭐 수많은 POI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놓친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어떤 매매는 놓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에 있는 것만 찾아서 표시를 해서 거기서만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물론 매매 횟수나 이런 거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데서 마지막 POI라고 했던 이런 곳에서는 분명히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도 여기서는 매매를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쯤에 박스를 쳐놨는데 여기서 한번 반응이 나왔죠. 그래서 매도를 하고 얘는 지워버렸어요. 근데 얘를 표시를 해 놓을 수가 있겠죠. 근데 올라쳤단 말이에요. 종가 마감이 얘를 올라탔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무효.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락세를 보고 마지막 여기다가 POI를 그려놨더니 여기서 또 반응이 나왔죠. 그렇죠? 4시간 차트에서 박스를 이렇게 쳐놓으면 범위가 좀 클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차트를 1시간이나 이런 걸로 줄이는 거예요. 1시간이나. 그럼 마지막에 있는 거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반응을 안 보였다고 치고 매매를 못했다고 치고 여기서 반응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하방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작은 차트 들어가서 뭐 꼭 이 꼬리에서 내가 매도로 진행을 하지는 못했겠죠. 근데 15분 차트나 이런데 프랙탈로 방향 바뀌었을 때 내가 손절 잡고 마지막 여기 저점까지 이전 저점까지 하면은 수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관심 지점이나 POI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디맨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비효율성 이런 개념들 다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것만 찾아가지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도 반응이 이렇게 나왔죠. 물론 여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저기죠. FOMC 파월이 말하면서 이제 큰 상승이 나왔던 건데 전체적인 추세는 얘가 프랙탈이
상방으로 바뀌었다가 얘가 지금 다시 하방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올라오면 숏을 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POI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그럼 여기서 반응이 나온 거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트는 계속 유동성을 따라다니면서 걔를 사냥하러 다니는 그 길을 만들기 때문에 방향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맨 끝단에 있는 POI를 찾아가지고 거기서만 한번 매매를 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여기 올라갈 때는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럼 얘가 이 추세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거기를 찾아가지고 마지막 POI를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마지막 거.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서 반응이 안 나왔다? 그러면 프랙탈 구조를 보고 그럼 얘가 시작이 어디냐? 내 시간이 하방인데 시작된 고점이 어디냐를 찾는 거예요. 시작된 고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프랙탈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끝단에 표시를 해야겠죠. 그죠? 나중에 올라오면 나는 얘를 관심 지점으로 내가 지정을 해두고 뭐 0.5고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맨 끝에 있는 거에서만 나는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쯤에서는 내가 롱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 적게 수익을 보더라도 이쯤에서는 매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횡보인 상태에서 하락 조정이 약간 나왔는데 이제 약간 어떤 뉴스에 의해서 큰 상승이 좀 나오긴 했었어요. 네, 근데 마지막 POI에 걸렸죠. 이때부터 보는 거예요. 네, 이때부터. 여기서는 물론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얘 유동성이 어디 있나 이걸 좀 찾아보셔야 돼요. 유동성 바로 위에 있는 POI를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트는 유동성만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어떤 차트 분석을 오지게 잘하고 진짜 나는 뭐 차트의 신이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유동성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미가 떨어져 나가는 걸 봐야 되거든요. 개미가 떨어져 나가는 걸 보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나는 이쯤을 마지막 POI로 받고 그 다음에 여기를 표시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매를 못했겠죠. 여기서 매매를 못했습니다. 저도 매매를 못해요. 이런 데서는. 하지만 뭐 추세선이나 어떤 다른 방향성 보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쯤부터는 내가 롱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관심 지점 하나 표시해 놓고 상승 중에 세력이 작업한 흔적은 음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꼬리 저점까지 포함을 하니까. 그러면 이쯤에 들어오면 여기서 바로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쯤에 들어오면 15분 차트나 이런 거 프랙탈로 구조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방향 바꿨을 때. 굳이 여기서 내가 꼭 끝자리를 잡아가지고 발바닥 잡아가지고 매매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네, 발바닥 잡다가 차트가 꼬리가 더 흘러내리면 바로바로 손절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내가 관심 지점을 지정을 해놓고 어디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끝 지점만 보세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엣지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엣지, 그러니까 가장 끝자리, 가장자리에서만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매매 횟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그쪽에서 진입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모든 게 다 해결이 된 상태에서 내가 진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차트가 나는 이거 상방으로 봤어. 여기서 하방으로 나는 절대 보지 않았다. 그러면 유동성 어디 있나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얘에서 마지막 털고 올라간 뒤에 닿지 않고 갔죠. 그러면 난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매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 털고 세력이 올리기 시작했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상방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관심 지점들을 찾아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지점들을 자꾸 내가 관심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막 헤매다 보면 손절이 자주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가 어떤 매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런 소질이 없나 뭐 이런 의심도 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기다림을 많이 하긴 해야겠지만 이런 유동성이 쌓이는 걸 보고 그 아래쪽에 있는 관심 지점을 내가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분명히 반응이 한 번씩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진입을 해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거 만약에 1시간으로 내가 진입을 했다. 그럼 전고점이 여기잖아요. 내가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다. 그러면 선을 그어 놓고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쯤 내가 전체 익절 범위를 정해놓고 이쯤 가면 여기서 뭐 유동성 이런 부분에서 한번 팔아볼 수 있겠죠. 여기 유동성,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돌파하고 나면 얘가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진입을 해서 잘 진행이 됐다고 하면 마켓 스트럭처가 지금 보세요. 깨지질 않았죠. 깨지질 않았습니다. 저점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한 방에 들고 가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뭐 어떤 차트 보는 사람들은 분할 매도 해가지고 돈을 언제 보냐고 하는데 저는 분할 매도 하면서 수익이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할 매도 하셔야 돈을 법니다. 이게 차트가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보장 아래서 내가 매매를 진입을 했는데 언제 흘러내려도 이까지 가다가 내가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이까지 가다가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뭐라고 하소연을 할 겁니까? 그죠? 내가 분할 매도 적절히 해 놓으면 차트가 이렇게 되더라도 난 본절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뭐 쫄리는 매매? 뭐 그렇게 표현도 하긴 하는데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나서 수익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 경험을 들어보시고 맞다 생각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을 찾아보고 또 매매 기법도 여러분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실 텐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잘 맞다고 하면 끝까지 이 방법을 고수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트의 어떤 프랙탈 구조나 이런 거를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회원 대상으로 차트 교육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프랙탈 구조 관련하고 그 다음에 프랙탈 보조지표도 쓸 수 있게 해드리죠. 저희가 어센덱스 거래소 사용을 하는데 일정 조건만 만족을 하면 영상도 나눠드리고 보조지표도 쓸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저희 설명란에 무료 소통방 링크 달아놨으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하셔서 같이 기준 지키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